예, 어려웠던 7, 8월을 보내고 이제 연휴를 맞습니다. 연휴 후 이후의 금융시장의 흐름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좀 달라진 것은 있는 것인지 오늘 또 경제 매크로 분석하도록 합니다.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오셨습니다. 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뭐 가장 큰 이슈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일 텐데요. 9월에 어떻게 될까 예측했는데 일단은 9월은 실무 협상 그리고 고위급 협상은 10월에 이어간다는 건데요. 예, 이번 협상의 경로들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일단 뭐 보도된 대로 9월 중순부터 차관급 회의부터 이제 진행이 돼서 네. 10월 초에 이제 그 고위급 회담의 성과를 조금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양국이 일단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그리고 이제 10월 초에 이제 지금 봐서는 이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면 실무 회담까지 연말까지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늦어도 지금 9월 1일 날 그 관세가 한 1,100억 달러에 대해서 15%가 부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 미국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9월 1일 날 이미 부과된 게 15%로 1,120억 불어칩니다. 중국도 지금 미국산 원유 수입의 5%, 대두에 대해서는 무려 뭐 30% 관세를 중국이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부분 합의더라도 좀 스몰 딜이라고 네. 혹시 스몰 딜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부분 합의는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 말고도 기본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금리 역전도 그렇고요. 다만 뭐 이전과는 다른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미국 주가를 보면 이제 사상 최고가하고 한 2% 정도로 달라붙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예, 뭐 파월 의장도 지난 주말에 미국 경기에 대해서 뭐 낙관하지만 뭐 어쨌든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다 하겠다라는 쪽에 이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나쁜 표현은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표가 뭐 고용 지표도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만은 13만 명 뭐 비농업 그 민간 고용 그 신규 고용 창출이 이 정도를 뭐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업률도 지금 3.7% 정도에서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뭐 지금 당장 안 좋은 것은 아닌데 말씀하셨듯이 뭐 지금 리세션을 예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 2, 3년 정도에 걸쳐서 미국 경기가 조금 그 추세적으로는 약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사실 1.9에서 2%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8년에 2.8% 성장, 네. 2.9% 성장을 피크로 해서 지금 성장률이 좀 감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잠재 성장 이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미국 경제의 어떤 침체를 아직 아주 심각하게 뭐 예고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네. 정상화 내지는 뭐 소폭 좀 감속 성장 정도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인다면 시장에 조금 너무 매크로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 있어서 그게 문제지. 미국 경기 자체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침체로 가고, 예. 침체로 가서 자산 시장을 크게 끌어내릴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소위 예전에 뭐 경착륙, 영착륙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잘 안 쓰는데요. 그런 그 하드 랜딩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셨고요. 다행스럽고요. 연휴가 지나면 다음 주에 미국 FOMC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한 차례 25bp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사실은 그 다음 스텝이 이제 궁금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연내 추가로 뭐 9월 18일 인하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고 한 차례 더 있을 거냐, 그리고 또 내년은 어떻게 될 거냐, 예. 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의 컨센서스는 뭐 인하하더라도 연준의 입장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본격적인 인하 사이클이라기보다는 그 미드 네, 사이클 중간 조정이라고 어드저스트먼트, 했죠. 중간 예. 조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얘기는 뭐 한 2차례 정도에서 뭐 길어야 3차례 정도지 그 이상을 바라보지는 마라라는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시그널을 준 건데요. 제 생각에는
조금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가 감속돼가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두세 차례 정도의 추가 인하에 대한 여유는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무역 분쟁이 장기화된다든지 혹은 경기 둔화가 조금 더 심해질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PC 그러니까 핵심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가 지금 뭐 한 1.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한 2% 정도까지 낮추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네. 왜냐하면 이제 실질 기준금리를 봐야 되니까 물가를 뺀 그리고 뭐 하다면 한 1.5%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세 차례 정도는 그렇게 무리한 인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정도의 총알을 인하의 어떤 그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일단 채권 시장에서 조금 약간은 투기적인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려고 하는 현재와 같은 움직임이 연말까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연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혹시 경제 지표가 조금 더 안 좋게 나오면 조금 더 내년도에 대한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저는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불안 심리나 불안정성은 있기 때문에 올 들어서 사실은 이제 소위 안전자산에 투자한 분들이 큰 수익을 받습니다. 금이나 네. 채권이나 위험 자산으로 대표되는 주식은 고생은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고 금값이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그 포션들은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예,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시장이 굉장히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현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위험 자산이 동반해서 다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은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네. 또 미중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소위 중위험 중수익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가령 주식시장에서도 특정 섹터나 어떤 뭐 특정 테마에 대한 그러한 요구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고요. 소위 뭐 저희가 리치포일드라고 그러는데 수익률이 나올 만한 곳에는 굉장히 그 유동성이 집중돼서 몰리는 그런 현상이 한편에서는 일어나고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발 거대한 채권 투기의 어떤 그 장세가 조금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금리가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 네. 특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년간 이 4대 중앙은행들,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GDP 대비 보는 통화가 중앙은행 자산은 이제 보는 통화를 의미하는데 10%에서 거의 40%로 4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4배가 증가한 상태에서 ECB도 이제 다음 주에 그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연준도 그렇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여전히 긴축 기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존의 완화 정책에 더 얹혀진 추가 완화 정책에 대해서 매우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강세 쪽으로 반응할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좀 긴축이라 그러는데 이제 확장 국면이죠. 긴축이 맞습니까? 예, 완화 확장이죠. 국면. 예, 예, 죄송합니다. 완화 국면으로. 예, 완화 국면이 계속 네,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완화된 네. 상태에서 긴축으로 가기보다는 다시 또 그렇죠. 완화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로 베이스에서의 완화하고는 의미가 다르다. 네, 네. 그래서 이미 뭐 수영장에 풀이 많이 그 물이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더 그 이상 위에서 채울 공간이. 거기서 또 채우니까 예, 예. 이게 유동성이 좀 이게 넘쳐 흘러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셨던 그 자산시장 쪽에서의 반응은 채권 시장은 계속 좀 강세, 예.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 그다음에 위험자산 시장은 그것이 뭐 어떤 자산 시장이 됐든 주식시장을 포함한 네. 위험자산 시장 쪽에서는 매우 그 집중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타겟팅해서 움직이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장세가 하반기에 계속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 전략을 한 두 가지 정도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원화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금 안정권에 들어온 게 다행스럽습니다. 원화 환율 방향 좀 읽어주세요. 예, 원 달러는 뭐 지금 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위안화가 어느 정도까지 그 절하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일부 IB 같은 경우에는 7.5위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저도 한 7.5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가정 속에 네. 원달러도 당장 큰 폭의 내림세, 강세 쪽으로 가긴 조금 쉽지 않다. 당분간은 1,200원 선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강보합선에서 예. 머물긴 할 것 같습니다만은 본격적인 추가 강세는 조금 지연될 것 같고, 혹시 위안화가 한 번 더 튀어오르면 중국이 또 지준율도 인하했기 때문에 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또 100bp 지준율 인하가 지금 예고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원달러를 강세로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우리 원화가 안정권에 접었더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시각이십니다. 7, 8월 고생하다가 다행히 8월 말부터 해서 9월 초반에 시장이 국내 시장도 비교적 빠른 반등이 왔는데요. 예, 이런 분위기들을 연휴 지나고 조금 더 일정 부분 끌어갈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쭉 말씀드렸듯이 네. 경기라든지 이런 굵직한 매크로는 조금씩 약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을 크게 네. 끌어내릴 정도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격적인 수준은 아니다. 충격적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매우 이벤트에 의존한 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이벤트의 중심에는 뭐 지금 얘기 나눴던 미중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예. 네, 10월에서 12월 4, 4분기에는 그 미중 무역 분쟁에 조금 호재성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소폭 위쪽으로 내다보고 단기적인 어떠한 그 대응은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상황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또 강하게 치고 가기에도 여러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은 굉장히 네. 풍부하고 시장에서 뭔가는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기관이든 개인이든 수익률엔 굉장히 매우 배가 고파 있는 상태. 네. 이런 상태에서 시장의 어떤 그 전반적인 환경이 아주 나쁘지만 않다면, 그러니까 즉 지수의 하방 경직성에 대한 조금 안도의 네. 그런 상황이라면 종목별이라든지 테마별 어떤 순환매 정도는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추석 연휴 이후의 금융시장 방향 KTB 투자증권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사흘밖에 없는 시간이라 마음이 조금 급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올랐던 통신 장비주라든지 매물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시장 자체는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